자, 동사가 명사를 꾸미는 동사의 모양은 두 가지로 나눠져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로 나눠진다까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러면 ing하고 ed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어떻게 구별해? 첫 번째 뭐? 꾸밈을 받는 명사를 찾아서 네모를 칩니다. 두 번째 할 일은 그 다음에 해석을 해서 이 명사가 동작을 주면은 ing, 이 명사가 동작을 받으면 ed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1번하고 2번을 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1번 즉 꾸미음을 받는 명사의 네모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을 통해서 푸는 것이니 ing, ed 문제는 그 다음 시간 즉 내일 배울 분사 구문하고 똑같이 해석 문제예요. 한마디로 단어 뜻을 모르면 못 풉니다. 알겠죠?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정확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병렬구조하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 분사하고 그 다음에 대명사 이과 대의를 밝히는 세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거 빼고는 전부 다 단어 뜻을 모르고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어 뜻을 모르고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명사의 네모를 쳐갖고 명사가 뭔지 모르거나 또는 밑줄에 있는 동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풀 수가 없다고. 틀려야 된다 이 말이죠. 할 수 없습니다. 네. 꾸밈을 받는 명사를 찾을 때는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명사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을 때는 이따가 찾아보면 되겠죠? 네. 됐어요? 여기까지가 책에 있는 거야. 책에 없는 거는 궁금해 하라고 하고 이따가 적겠습니다. 자, 먼저 책을 살펴볼게요. 1번 명사를 분사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행하는데 분사 뒤에 다른 어구가 이어지면 이란 말은 두 단어 이상 한 단어면 앞에서 꾸밉니다. 즉 문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잘 봐. 한 단어면 앞에서 꾸밉니다. 한 단어면 앞에서 꾸밉니다. 됐어요? 프라잉 베이비, 우는 아이, 폴른 리버스, 떨어진 잎. 다시 3번 봐. 단어가 두 개 이상이면 뒤에서 꾸밉니다. 됐죠? people 어떤 사람들? visiting the museum, 박물관은 방문하는 사람들. 또 뭐가 많네요, 그죠? 리나운드라는 말은 혹시 압니까? 유명한 교수에 의해서 레드 이끌어지는 세션입니다. 단어가 여러 개면 뒤에서 꾸민다는 얘기죠. 됐어요? 보로 쓰이는 분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 아까 ing 결정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가장 가까운 명사의 네모를 쳐서 그 명사가 하면 ing 받으면 ed라 그랬잖아. 그죠? 가장 가까운 명사가 대부분이라 그랬잖아. 그죠? 자 봐. 가장 가까운 명사가 대부분일 거야. 자 봐. 가장 가까운 명사죠? 가장 가까운 명사지? 가장 가까운 명사죠? 이거는 조금 이상합니다만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가장 가까운 명사죠. 그죠? 가장 가까운 명사가 대부분일 거야. 다시 밑에 1, 2, 3, 4에서 가장 가까운 명사가 대부분은 꾸밈을 받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 명사 네모를 쳐서 하면은 ing 받으면 ed이 이러면 됩니다.
이것이 아닌 것이 딱 두 개밖에 없어. 주어인 경우예요. 이거 빼고는 없어. 이거 빼고는 없다고. 밑에도 똑같아요. 밑에도 with 어쩌고 저쩌고 똑같아요. 다 가장 가까운 명사니까, 가장 가까운 명사가 아닌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어인 경우 이거 빼고는 없단 말이야. 이거 빼고는 전부 다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쳐가지고 하면은 ing 받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으면 되겠죠? 여기다 적지? 여기다 적구나. 아이 안 커져. 아 안돼. 가장 가까운 명사가 아닌 경우는 뭐라고? 네, 이때 빼고는 없어요. 답이 이상하다 싶으면 주어인 경우니까 주어의 네모를 쳐서 하면 ing 받으면 e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문제를 보면 실제로 어려운 단어가 있죠. 4번 같은 경우 인트리그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잖아. 이런 뜻입니다. 인트리그란 말은 흥미를 갖는다는 말이 인터레스트인데, 지적인 흥미가 좀 끌린다 라는 말을 쓸 때는 인트리그라고 씁니다.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왜? 뭐 대부분 아이들이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단어를 다 아냔 말이야. 해석을 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만 한번 알려줄게요. 3번 뭐? 단어를 모를 때 ing와 ed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대원칙을 다시 적으면, 대원칙은 뭐라고? 가장 가까운 명사를 찾아서 네모 친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지. 그죠? 무조건 이걸 해야 돼. 무조건 1번 안 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ng는 하는 것, ed는 받는 것 이렇게 하는데, 잘 들어야 돼. 능동태 수동태를 이용해서, 능동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능동태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 뭐가 있으면 명사가 따라 나오면 그때는 능동이니까 무조건 ing. 단어를 몰라도. 그 다음 뭐가 있으면 뭐뭐에 의해서라는 바이가 있으면 눈 딱 감고 수동태 PP 형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럼 맞아. 이따가 문제가 나올 거야. 실제로 내가 가장 가까운 명사에 네모를 치라고 했는데 양쪽 이렇게 명사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따 문제 풀다 보면. 그러면 ing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능동이니까. PP 형태는 수동인 경우니까 뒤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그래서 바이가 나오면 그때는 또 PP 형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제 말이 맞는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잖아. 3번. 뭐 밑줄 앞에 명사 있죠? 밑줄 뒤에 명사 있죠. 무조건 아니겠지. 됐습니까? 한 칸 밑에 바이 있죠? 무조건 PP. 이따 문제 풀면 빵빵 풀릴 거야. 이런 거 배우면. 앞에 명사, 뒤에 명사, ing. 바이가 나오면 PP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3번 봐봐. 3번 보고 있니? 보고 있습니까? 맞죠? 양쪽 다 명사 ing. 이 경우가 아닌 경우는, 즉 1번하고 2번은 주어인 경우이니까 주어인 경우는 좀 달라지겠죠. 글로리아가 서 있습니다. 뭐 하면서? 감탄하면서. 명사 또 나오지 않아요? 그죠? 뒤에 명사 나오면 ing입니다. 그 다음 버스 터미널이 남아 있습니다. 폐쇄 당한 채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ed가 됩니다. 끝.
위드 머시기는 이제 분사 구문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책에서는 분사에 있기 때문에 분사에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드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ing가 나올 수도 있고 ed가 나올 수도 있고 전인사나 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위드는 어떻게 해석해? 한 채로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몇 개만 들어볼게요. 눈을 감은 채로. 많이 봤죠? 다리를 꼰 채로. 팔을 접은 채로. 이상한데? 팔짱을 껴 채로. 라디오를 켠 채로. 그래서 부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책의 의문은 뭐가 있어요? 발을 이렇게 한 채로 있잖아, 그렇지? 발을 두드리는 채로 있잖아, 그죠? 그래서 feet tapping이라고 적혀 있을 건데, 네, 그게 발을 뭐 두드리는 채로 등등이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라고? 등을 돌린 채로도 있네요. with his back turned라고 해서 등을 돌린 채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니까 대개는 신체 일부가 나오면 신체 일부는 혼자 움직이는 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개는 과거분사 형태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번은 같이 풀고 B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almost 거의 all 모든 팝슐러 뮤직 대중음악은 4x4 times 4분의 4박자인데 4비트 인더바 한 마디에 4비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엠퍼시스 뭐야? 저거 뭐야? 강조를 어디다가 하냐면 첫 번째 박자에다 강조를 합니다. 쉽게 말할까요? 대한민국 이거 알죠? 네, 첫 번째 박자에다 강조를 한다 이 말이야. 됐어? 네. 강조가 내려갑니다. 첫 번째 박자에 2번 별표 혼자 해라. 이따가 너무 어렵더라. 또 이렇게 되죠.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칩니다. 무조건 가장 가까운 명사 네모를 치면 시티 도시와 빌리지 마을이 흩어져 있어요. 도시와 마을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흩어져 있는 것도 수동일 것 같습니다. After team victory, 팀이 승리한 후에 farmors는 훨씬 많은 학생들이 시험 나타났어요. to class 수업에. 자, 이렇게 되죠. 이때는 주어의 네모를 쳐서 푸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니까 뭐뭐 하는 이란 뜻으로 ing가 되고 뒤에 명사가 보이면 대부분은 능동이니까 ing가 될 것 같습니다. 5번 which는 앞에 있는 좀 멀리 있지만 identity 같거든요. identity는 정체성이란 뜻이므로 이 정체성이 뭐라고 불리워지냐면 horizontal identity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니까 수동이고 이것은 ing 문제이기보다는 수동 능동의 문제 같아 보입니다. 내가 안 푼 문제 있지? 그죠? 이번 문제는 가장 가까운 명사 이거니까 이거 갖고 풀면 돼. 그러잖아. 그죠? 푸드가 뭐고 음식. 그리스는 뭐야? 그리스 몰라. 그럼 푸드가 스필이 뭐냐면 쏟다요, 쏟다. 그럼 뭐가 돼? 음식을 쏟아지겠죠? 당연히
1이 모양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직접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직접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꼭 직접 해석해봐야 돼. 그 다음에 B번 혼자서 보시면 돼요. 근데 B번이 좀 짜증나는 게 밑줄 단어 거의 모르겠죠. 네, 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그냥 틀려야 돼. 별 수 없어요. 예, 뭐 아는 거라도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레드라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풀라는 방식 그대로 제가 풀겠습니다. 1번 네모 여기다가, 2번 네모 여기다가, 3번 네모 여기, 4번 네모 여기, 5번 네모 어디에 있어? 여기다 있습니까? 여기다 있습니까? 어떻게 양쪽 다 네모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ing라니까 5번이. 그래서 볼 필요도 없어. 합리는 바로 풀렸죠?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에 네모 있는 단어는 압니까? 데스크? 응? 내가 이렇게 쓰면 돼. 그렇지? 모르는 사람은 여기 있잖아. 영어는 반복이 심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계속 보다 보면 그 단어에 비슷한 단어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 업무란 뜻입니다. 과제, 누가 과제라고 했네요. 근데 이걸 몰라서 못 풀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은 뭐 되니까 배정되니까 이대로 고쳐야 돼요. 2번 SOAR이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현대 비행기가 흉내낼 수 없는 새우 움직임, 즉 90도로 꺾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저거야 저거 새우 움직임을 그대로 그 흉내낸 말이 SO예요. SOAR. 비행의 모습을 나타내도 되고 어떤 가격이나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도 SO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날아가니까 인기가 치솟다 이므로 소링으로 고쳐야 됩니다. 3번 SWC 납니까? 이건 그래 많이 봤죠. 뭐야? 설립?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죠? 맞니? 그럼 앞에 있는 프렌드십 우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틀렸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응? 선생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안 적었어. 이거 알아? get accustomed to 그죠? 뭐 이거잖아. 이거 익숙하다. 그래서 익숙해진 소비 플로우, 소비의 흐름. 그래서 맞습니다. 익숙해진이죠. 익숙하게 된 소비의 흐름. 마지막은 뭐야? 맞다고 뛰다고? 명사 밑줄 명사는 가르친 대로 ing가 맞을 겁니다. 아까 해석 못한 문장 있죠? 6번 있구나. 6번 어디가 네모냐? 이게 네모죠? 그렇지? 이거 뭔지 모르지? 찾아봐야겠네. 자, 첫 번째 줄로 갑시다. When the fuel cell 뭐가? 연료통이 이건 뭐가 되냐면 오토모티브 엔진 오브 초이스. 오토모티브 자동차의 엔진 오브 초이스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카 컴퍼니 뭐는 자동차 회사는 포커싱 온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까? 인크리싱 뭘 늘리는데? efficiency 뭐예요? 효율성. 뭐의 효율성? 인터널 내부의 컨버스천 연소 엔진의 효율성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 회사는 자기가 즉 어디가? 회사가. 그죠? 전기차가 생기거나 뭐 요즘같이 자율주행차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뒤처지게 되겠죠? 뒤처지게 되는 것이므로 PP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똑같죠? 자, 제가 하고 싶은 문장은 아까 2번인데요. 자, 봐. 셰프는 뭐예요? 요리사가 always wear uniform in the kitchen. 항상 유니폼을 입습니다. 스터디 뭔지 모르죠? 알아보자. 스터디가 뭔지. 어떤 신발은 보디가드처럼 지켜줍니다. against 뭐와 반대로 지켜주냐면 falling equipment and knife. 즉 뭐가 떨어지거나 칼이 떨어지거나 다른 요리 기구가 떨어지면 뭐 하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보호해 줘야겠죠. 그럼 스터디는 어떤 것 같아? 말해봐. 응? 그렇지, 단단한. 할 수 있어. 자, 또 봐. 자, 잘 봐야 돼. 이렇게 네모하고 이렇게 네모하면 되죠? 맞죠? A는 그들이 아닙니다. 신발은 됐어요? 단단한 신발은
기억납니까? prevent A from ing 뭐예요? 못하게 하다. 그러면 신발이 뭘 못하게 하냐면 누구? 셰프가 어떻게 하는 걸 못하게? sleeping on floor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걸 못하게 하겠죠. 이때 made는 동사가 아니잖아. 왜 동사가 아니야? 네가 동사잖아요. 그죠? 그럼 made는 뭐가 되고 자동으로 pp가 되어서 만들어진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슬리퍼리 미끄럽게 만들어진 것이죠. 바이 뭐 때문에? 스필드 뭐를 쏟아서? 국물일 뭐를 쏟아서? 음식. 근데 왜 이게 어렵냐면 바이 다음에 ing 연결되지 않아요. 그죠? 해석 문제가 됩니다. 머리 아픈 거지. 그죠?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이 되니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 풀면. 스터디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 이거 올렸어? 이런 불행한 일이. 플리바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제도인데 범인이 자기 죄를 인정을 하면 검사가 그걸 감안해서 형량을 거래합니다. 네가 자백하면 내가 10년을 5년으로 깎아줄게. 네가 공범을 자백하면 뭐 5년을 2년으로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미리 형량을 정해갖고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재판까지 가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서로 피곤하니까 그런 과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플리바겐을 검사가 제안을 하면은 범인이 받아들이거나 피고인이 받아들이면 그 형량으로 그대로 재판을 안 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 범인이 자기는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플리바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을 가게 돼요. 그러면 더 큰 형량을 받을 수도 있고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게 플리바겐입니다. 자, 플리바겐을 설명을 해볼게요. 됐습니까? 플리바겐은 어그리먼트 뭔다? 양자 간의 동의인데요. 자, 인 위치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위치가 앞에 있는 명사예요. 그 동의인 안에서 디펜던트니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피고가 in a criminal trial 형사 재판에서 granted 뭐를 수여받냐면 some concession 양보를 받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프로시큐터 검사에 의해서. 뭐를 교환한다는 조건으로? 인정 뭐를? 죄를. to some 어느 정도는 제가 했습니다. 또는 all of the charge 100% 제가 했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면 형량을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재판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어떻게 다르냐면 형사재판은 사람을 상해를 입혀가지고 죽거나 죽이거나 하기 때문에 피고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형받아서. 그죠? 그래서 판사가 판단을 100% 하지 않고 12명의 배심원들이 판단을 대신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이렇게만 하고 나중에 12명이 유죄입니다, 유죄가 아닙니다, 1급 살인입니다 이것만 듣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민사재판은 뭐냐면 돈을 떼먹은 걸 말해요. 돈 떼먹고 그런 거는 배심원이 없습니다. 판사가 그냥 1,000원 줘 이걸로 끝이야. 그것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입니다. 됐니? 자, 이제 보자고. 프레셔가 압박인데 왜 압박을 검사하고 판사가 받겠어? 변호사는 하루하루 더 일하면 돈을 벌어.
근데 검사하고 판사는 그럴 일이 없다고요. 하루하루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많아? 압박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뭐야? 인 어디션 게다가 아웃컴 뭐예요? 많은 재판에서 결과가 예측 가능하다 그랬죠? 모르겠네. 모르겠다 그러지? 하지만 잘 봐. 플리바겐을 하면 프로시큐션 누가? 검사와 디펜스 뭐가? 피고 쪽에서 둘 다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벗 뒤에는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벗 앞에는 예측할 수 없어야 되니까 unpredictable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플리바겐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미국에서 엄청 많이 합니다. 재판 안 해야 서로 이기니까. 네, 그쪽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요. 4번 컨서브는 무슨 말? 자원을 아껴야 되겠죠. 에너지를 보존해야 되니까 당연히 플리바겐을 하면 좋겠습니다. 언더마인은 무슨 말이죠?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마인은 뭐냐면 두 번째는 뭐? 그럼 언더마인이니까 위를 파는 거니 아래를 파는 거니? 아래를 막 파는 거잖아, 그죠? 아래를 막 파면 어떻게 되겠어? 흔들흔들 하겠죠? 그렇지. 기반을 약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번에 레인포스하고 반대말로 한번 쓰였던 것 같아요. 언더마인은 약하게 하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엄청 잘 나올 거 언더마인이 EBS에서 되게 잘 나온다고. 또 질문 없으면 12. 다들 천재. 뭐야 다들. 뭐 지금 안 봐도 됩니까? 300 뭐라고? 310. 네, 310도 312도 같이 하겠습니다. 310 되게 어렵네요. 앞번에서도 적었어. 같이 적을게. 310번에 A번 ing는 해석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고 having pp가 나오면 이거를 뭐뭐 했던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를 단순 동명사 얘를 완료 동명사라고 합니다. 이거 뭐는 못 푸니까 B번 앞에 있는 조동사가 뒤에 있는 조동사한테 뭐라 그래?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뒤에 있는 동사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모양을 어떻게 쓴다고? 어디에서? 영국.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유럽에서 왔다는 것을 억지로 부정해서 자기만의 문법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는 동사 뭐가 있어요? 파란색 부분에 suggest 합니까? 또 insist 합니까? 또 뭐 ask 합니까? 우리 ask가 지금 EBS 두 번째 문제인가 첫 번째 문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이따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책에서 나온 게 바로
require 아닙니까? B번에 한 칸 위에 있죠? 보입니까? 아닌가? B번 한 칸 위에 있잖아. 10번인가? 아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답이야. 자, A, B번 이제 눈으로 풀릴 거예요. A는 좀 그런다고 치더라도 B는 이제 풀었으니까. C. 쑥대 뭐 있어라고 물어보니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고 심지어는 세뱃돈도 많이 못 받았어요 라고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네. 안 그래도 비참한데 낫을 두 번 쓰니까 더 비참해지는 것 같아서 낫을 한 번만 쓰려고 그래요. 이거 두 단어를 한 번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라고? NOR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NOR을 쓰면 뭐가 나왔기 때문에 부정어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동사주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도치가 발생하는 거죠. 문법보다도 해석이 훨씬 중요한데 해석은 어떻게 해? 앞에도 아니다, 뒤에도 아니다 라고 이중으로 문장을 양쪽 다 부정하시면 됩니다. 분명코 앞에 문장이 부정일 거예요. 그러면 뒤에 문장도 부정을 할 때 낫을 한 번만 쓰기 위해서 NOR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NOR이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뒤에도 아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10번 바로 위에 낫이 있을 거야. 그렇죠? 보이니? 내 말 맞냐? 네.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 글은 어떤 조각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봐. 영어는 뭐가 심하다고? 반복이 심합니다. 이 글은 Fallen Astronaut이라는 조각상에 관한 이야기야. 그럼 조각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그래서 피스 첫 번째 줄,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스컬프처 조각, 세 번째 줄에 스태츄 조각, 왜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 같은 말이야. 얘까지. 됐어요? 그럼 폴른 추락한 에스트로넛 우주 비행사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자 봐. 에스트로넛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된 것이죠. 도우스 후가 뭐뭐하는 사람들이니까 도우스는 뭐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미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루징을 쓰면 지금 목숨을 잃게 되겠죠. 그 다음 B번 위에 밑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났죠? 보입니까? C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C번 같은 경우는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게 못 만들었나봐. 그래서 봐, C번 바로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아까 그 조각상은 could not identifiable male or female, 남잔지도 모르겠고 여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흑인인지도 모르겠고 백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노라는 단어 해석이 훨씬 중요하니까 문법으로도 물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이때는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또 질문 뭐라고? 또 질문 뭡니까? 없습니까? 307번.
됐죠? 두 개니까 4는 원이고 나머지는 D여라. G는 뭐라 그랬어요? 5번? 뭐라 그랬어요? 안 했습니까? 네, 3번이 답입니다. 107번은 5분 쉬었다가 수능 특강 첫 번째를 하겠습니다.